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저는 첫 발령을 고등학교를 받아서 첫 제자들하고 6살, 7살 정도 나이 터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젊지만 하늘 같은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어느새 제자들이 30대 초중반이 되어서 아기 엄마 아빠가 되었고요. 진짜 말 그대로 제자들과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말 잘하는 아이, 책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요. 오늘은 제자들에게, 후배 엄마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기분으로 어떻게 자기 표현력 좋고 또 책 좋아하는 아이로 키웠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아이가 9살, 7살이라서 완성 형태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편이고 또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주변에서 두루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키웠나 경험담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 영상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2세 정도까지 어떻게 아이와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 책을 읽어주는 것이라서 책을 읽어주게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책을 장난감과 똑같이 놀잇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책에 대한 어떤 친숙한 느낌을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에 독서법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보통 평상시 언어 생활 중에 쓰는 단어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어휘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아이에게 좀 다채로운 표현들을 들려주어야겠다라는 두 가지 목표가 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장난감처럼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이 당연히 집 곳곳 여기저기에 그리고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겠죠. 좀 더 큰 다음에는 책의 권수가 많아야겠지만 어릴 때는 실은 아이의 행동 반경도 좁고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권수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권수가 많지 않으니까 영유아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책을 사서 볼 것을, 새 책을 사서 볼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 아이들은 책을 보거나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책을 물고 빨고 뜯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먹을 수도 있고 굴릴 수도 있도록 새 책을 사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읽어줬던 책들은 대부분 주변에 추천을 받거나 그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영유아 카테고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들을 골랐는데 사과가 쿵, 엄마랑 뽀뽀, 깍꿍놀이 이런 책들을 주로 사서 제가 아이에게 많이 읽어줬었어요. 책들이 나중에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둘째 때는 버리고 새로 산 것들도 있는데요. 제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얘들이 총싸움도 하고 전쟁놀이도 하고 블럭싸움도 하고 블럭놀이도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보면 애들이 자기 각자 마음에 드는 책을 집어들고 책을 보고 있어요. 지금은 좀 커서 장난감이 있는 공간과 책이 있는 공간을 분리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 책도 또 하나의 놀잇감, 즐거운 거리로 생각을 하게 큰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을 때 아이와 눈도 많이 마주치고 또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표현들도 많이 쓰게 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제가 책을 읽고 있으면 와서 제 무릎에 이렇게 다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등이 저의 가슴에 이렇게 탁 닿아서 심장 소리가 서로 공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실은 책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고 좋아서 읽는다기보다는 엄마의 어떤 따스함이나 감정이나 사랑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꽤 클 때까지도 정말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고 이래도 가급적이면 무릎에 앉혀놓고 아이하고 등을 꼭 맞대고 책을 읽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도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내다가도
제가 책 읽을까 하고 이렇게 하면 와서 다 안겨요. 그래서 그러한 엄마와의 정서적인 교류도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책 읽기가 참 좋습니다. 일상생활 중에는 다소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외출을 할 때 창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아기들이 눈을 뜨지는 못하는데 손으로 피부로 이렇게 바람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와, 바람이 부네. 바람이라고 하는 건 공기가 움직이는 거야. 공기는 왜 움직일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란다. 때로는 과학적인 지식에 맞지 않는 내용도 있었겠지만 어른들이 쓰는 용어, 조금 더 어려운 개념어도 같이 섞어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저의 이런 노력을 가장 많이 비웃은 사람이 제 신랑이거든요. 아이가 바람은 알겠니? 공기라든가 뭐 압력이라든가 그런 단어를 너는 애가 알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니? 이렇게 자주 신랑이 핀찬을 주곤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첫째 아이가 말이 터지고 나서 과학 그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용어들을 되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 아이들이 실제로 말을 배우고 여러 가지 표현력과 어휘력을 늘려갈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어른들이 쓰는 표현이나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이가 이것을 스스로 말하게끔 유도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 언어치료센터에서 일하는 제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관찰할 만한 기회가 적어져서인지 최근에 그 언어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부쩍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냥 물을 달라는 거구나 하고 물을 바로 갖다 주시면 좋은 교육의 기회를 놓치시는 겁니다. 자, 아이가 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물 먹고 싶어? 물 컵에 담아서 마실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지금 당장은 물 주세요, 물 컵에 담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해보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 어떤 컵에 마실까? 빨간 컵에 마실까? 파란 컵에 마실까? 물 얼마나 줄까요? 3분의 1만큼 줄까요? 반만큼 줄까요? 가득 채워줄까요? 찬물 줄까요? 미지근한 물 줄까요? 파란색 컵에 차가운 물 가득 담아서 물 마시고 싶구나. 자, 이렇게 긴 문장으로 연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물론 엄마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애가 바로 어머니 파란색 컵에 차가운 물 가득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표현에 대해서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수다스러운 엄마가 아이들의 표현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남들 앞에 서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문장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도 발표를 시키면 아이들이 단답형으로 어떠한 단어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문장 형태로 완결되게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엄마가 계속해서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표현력이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두 아이 모두 그 실사로 된 낱말 카드를 플래시카드처럼 매일매일 보여줬어요. 낱말 카드가 보통 보면 60장에서 80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사 사진이 괜찮은 낱말 카드를 하나 고르고 문센이라던가 이런 데 다니면 선생님들이 또 낱말 카드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80에서 한 100장 정도 되는 카드를 가지고 플래시 카드처럼 1초에 한 장씩 빨리빨리 넘겨가면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이가 플래시카드를 꺼내 들고 왔을 때부터 엄마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집중해서 보진 않지만 자, 이 카드를 빨리빨리 넘기면서 플래시카드처럼 보여주니까 어느새 제가 하고 있으면 애가 입을 벌리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엄마가 무슨 카드를 넘기나, 저 카드에 무슨 사진이 있나, 저거는 뭐라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데 이걸 해보시면 알겠지만 좀 숙달되면 80에서 100장 정도의 카드를 3분 이내에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3분이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못하는 날도 있지만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은 하려고 꼭꼭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말하고 싶어도 사물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인지를 못하거나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언어는 세상을 인지하는 창이라고 하는 그 말을 저는 신뢰했기 때문에 매일 아이에게 이것을 해주었고요. 나중에 아이가 스스로 표현을 하고 또 책을 보고 하는 시기가 되니까 어휘력이 어느 순간 이렇게 팍 하고 폭발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2월생인데 말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어요. 그 여자친구들에 비해서 오히려 말이 조금 느린 편이었습니다. 2도를 지나고 3살에 어린이집을 처음 갔는데 2달 만에 정말 애가 어휘가 폭발했어요. 근데 이 어휘가 갑자기 팍 폭발하고 나니까 주변의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정확하고 풍부한 어휘를 사용을 하고 이 표현을 할 때 문장 형태로 정확하게 이렇게 완결지어서 표현을 잘 하더라고요. 높임말도 곧잘 쓰고요.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아웃풋은 인풋을 충분히 해줘야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임계점까지는 이 아이가 표현력이 좋은지 말을 잘할지를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그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들을 계속 아이에게 인풋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세까지 아직까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엄마가 하는 말을 이해도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책을 읽어주면 좋을지, 또 어떤 식으로 말을 걸어주고 표현력을 위한 연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2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지나고 아이가 3, 4세쯤 되어서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생겼을 때부터 아이들을 학습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독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시는데 실은 이 시기부터 아이들에게 다양한 언어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 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여러모로 시도를 해보시면 아이가 후에는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